상담사가 서명칸을 가린 이유. 선생님, 이 신청서에 지금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연금을 내가 늦게 받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 신청서에 지금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으려는 건 선생님 연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두 분이 살아야 할 60개월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오전 9시 12분이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남자는 63살 박성호 씨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7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낡은 통장과 국민연금 연기 신청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청서에는 노령연금 전액을 5년 동안 미루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받으면 한 달에 102만 원입니다. 그런데 5년을 미루면 36%가 늘어난다면서요? 예금도 1억 2천만 원이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계산기에 세 숫자를 눌렀습니다. 170만 원, 60개월, 1억 200만 원. 마지막 숫자가 뜨자 성호 씨의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저는 신청서에 5년이라는 글자 위에 빨간 선을 두 줄 그었습니다. 성호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를 무슨 철없는 노인으로 봅니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도 그러세요. 그때 통장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형외과 이름이 찍힌 병원 봉투였습니다. 봉투 앞에는 아내 이름과 함께 내일 오전 10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분이 내일 치료받으십니까? 성호 씨는 봉투를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안 갑니다.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인데요? 검사하고 치료받는데 15만 원 정도랍니다. 저는 신청서 위에 빨간 선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예금 1억 2천만 원이 있는 분이 15만 원 치료는 미루면서 연금 102만 원은 5년이나 미루려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59살 최은경입니다. 국민연금 상담 창구에 앉은 지 27해째입니다. 수많은 연기 신청서를 보았지만 그날 성호 씨의 신청서를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책상 맨 아래 서랍에도 성호 씨가 떨어뜨린 것과 비슷한 오래된 병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투 뒷면에는 제 아버지의 글씨로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36%. 이 영상 속 인물과 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와 계산에 관한 내용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1장 1억 2천만 원을 가진 남자가 15만 원을 못 쓴 이유. 이야기는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성호 씨가 60살에 퇴직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내 선자 씨는 아침부터 정육점에 다녀왔습니다. 37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한 남편에게 소고기라도 구워주고 싶었습니다. 퇴직 축하 꽃다발과 작업복을 식탁 옆에 내려놓은 성호 씨는 소고기보다 휴대전화부터 꺼냈습니다. 남아있던 주택대출을 갚고 나자 통장에는 1억 3,8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성호 씨는 휴대전화를 선자 씨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숫자 기억해둬. 이제부터 이 돈은 없는 돈이야. 원금에는 절대 손대지 말자. 선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이자하고 당신 연금이 있잖아. 조금만 아끼면 돼. 성호 씨는 퇴직금의 앞자리가 1억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자신의 노후가 실패한다고 믿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에는 고장이 난 기계만 찾아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와 남은 수명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1억이라는 숫자가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월급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온 뒤에는 다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평범하게 한 달을 사는 데에는 약 24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선자 씨의 개인연금과 예금이자를 합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약 7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17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첫 달에 170만 원을 꺼냈을 때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잠깐 쓰는 거야. 다음 달에는 줄이면 돼.
두 번째 달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나온 달에도, 명절이 있던 달에도, 보일러를 고친 달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잠깐 쓰는 거야. 하지만 다음 달에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관리비도 내야 했고, 아픈 곳이 생기면 병원도 가야 했습니다. 11달이 지나자 통장에서는 187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성호 씨는 새벽에 눈을 뜨면 아내 얼굴보다 은행 앱을 먼저 보았습니다. 잔액이 어제보다 줄어 있으면 누군가 돈을 훔쳐간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자 씨가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냉장고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구워 먹을까요? 성호 씨는 가격표부터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먹자.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부터 먹지. 고기는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선자 씨가 정형외과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자꾸 붓고 아파서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치료를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검사와 치료비는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선자 씨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조금 더 버텨볼까. 성호 씨는 말려야 했습니다.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치료는 아니지. 한두 달 더 지켜보자. 선자 씨는 병원 봉투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냉동실에서 꺼낸 고기는 식탁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는 대신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연금을 5년 미루면 연기한 연금액의 36%가 더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봐, 지금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는 평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선자 씨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꾸 나중에 받을 돈만 늘리는데 왜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줄어들어요? 성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국민연금 5년 연기 신청서를 출력했습니다. 퇴직금의 앞자리만 지키면 좋은 남편으로 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 씨는 접어둔 병원 봉투를 성호 씨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공단에 가면 이것도 계산에 넣어달라고 해요. 무슨 뜻이야? 당신 계산에는 내 무릎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 봉투가 바로 제 상담실 바닥에 떨어진 봉투였습니다. 제2장. 상담사 서랍 속에도 같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병원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자 저는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성호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 어머니 병원 봉투입니다. 몇 해 전 제 아버지도 국민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퇴직하고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연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국민연금 상담사답게 계산부터 했습니다. 한 달에 0.6%, 1년이면 7.2%, 5년이면 36%. 저는 종이에 커다랗게 36%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숫자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공단에 다니는 딸이 계산해줬으니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돈을 쓰지 않는 일을 일처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고장난 냉장고 문을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연금이 시작되면 그때 제대로 받자.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36%라는 숫자를 보여준 사람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어머니가 병원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네가 계산을 잘한다니. 이것도 계산해봐라. 치료를 미루는 동안 내가 아픈 날도 계산에 들어가 있니?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처음 계획했던 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견디지 못했고 어머니 치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 계산은 틀린 게 없더라. 그런데 그 계산표에는 우리가 겁먹고 잠을 못 자는 밤이 없더구나. 저는 그날부터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저는 성호 씨에게 오래된 병원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무시해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선생님과 같은 계산만 했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 더 계산해야 합니까? 저는 빈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작은 네모를 60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 칸들은 뭡니까? 선생님이 기다리겠다는 5년의 실제 모습입니다. 제3장 36%를 지운 60칸의 달력. 저는 첫 번째 네모 안에 17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성호 씨 부부의 생활비는 한 달에 약 24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들어오는 돈은 약 7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부족한 돈은 17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칸에도 17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 칸에도, 네 번째 칸에도 같은 숫자를 적었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걸 60번이나 쓸 필요가 있습니까? 써봐야 보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5년이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60번입니다. 170만 원에 60개월을 곱하면 1억 200만 원입니다. 성호 씨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저는 종이 아래에 2천만 원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두 분이 병원비와 집 수리비를 생각해 생활비와 섞지 않고 남겨두기로 한 비상자금입니다. 2천만 원은 공식 기준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같은 금액도 아닙니다. 두 분이 걱정되는 일을 적고 직접 정한 돈입니다. 년 생활비 1억 200만 원과 비상자금 2천만 원을 합치면 1억 2,200만 원입니다. 성호 씨가 가진 예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200만 원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줄였으면 됩니다. 저는 성호 씨의 병원 봉투를 그 200만 원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은 200만 원보다 훨씬 작은 15만 원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는 것이 겁나서 아내분 치료를 미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줄여 쓸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성호 씨는 한동안 병원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금을 전부 받으라는 말입니까? 저는 종이 3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지금 전부 받기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5년 동안 전부 미루기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는 가운데를 접었습니다.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연금도 나누어 미룰 수 있습니다. 성호 씨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연금을 반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노령연금액의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정해 일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부분에는 실제로 미룬 한 달마다 0.6%가 더해지고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성호 씨의 예상연금은 102만 원이었습니다. 절반인 51만 원을 지금 받으면 매달 부족한 돈은 17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51만 원만 3년 미룬다면 3년 동안 예금에서 채워야 할 돈은 약 4,28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전부 미룰 때 필요한 1억 200만 원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3년 뒤에는 미뤄둔 51만 원에 단순 계산으로 21.6%가 더해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과 물가 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예상연금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호 씨는 접힌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종이 아래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연금이 가장 커지는 날을 찾지 마십시오.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날을 찾으십시오. 성호 씨는 신청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집사람하고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때 성호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가게 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 부족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씨의 손이 다시 통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 아들의 3천만 원이 부모의 25달이 된 밤, 그날 저녁
성호 씨와 선자 씨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국민연금 상담사가 접어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장사를 해보겠다잖아. 3천만 원 정도는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선자 씨가 물었습니다. 어느 돈에서 빼려고요? 우리 예금에서 빼야지. 그래도 9천만 원은 남아. 선자 씨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을 매달 부족해지는 119만 원으로 나누었습니다. 화면에는 약 25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선자 씨가 계산기를 남편 쪽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주는 건 3천만 원만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25달을 같이 주는 거예요. 성호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돈 주지 말자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아들한테 우리 25달까지 줄 건지 같이 결정하자는 거예요. 주말에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식당 임대 계약서를 식탁에 펼쳤습니다. 성호 씨가 돈을 보내려 하자 선자 씨가 병원 봉투를 계약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무릎 치료비 15만 원이다. 그런데 네 아버지는 통장 돈이 줄어들까봐 이것도 미뤘어.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예금이 1억 2천만 원이나 있는데요. 그래, 그런데도 15만 원을 못 쓰고 있다. 성호 씨는 아들에게 공단에서 계산한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5년을 미루는 동안 생활비로만 1억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비상자금까지 남기면 현재 예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은 계약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큰 돈이 있으니까 그냥 남아있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남아있는 돈이 아니더라. 내 엄마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계약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게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월세가 싼 곳부터 다시 찾아볼게요. 성호 씨는 아들에게 3천만 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사람이 함께 아들의 가게가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아들의 보증금도 부모의 연금과 같은 방법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돈, 그리고 가진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개월수. 아들이 돌아간 뒤 선자 씨는 병원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내일 공단에 나도 같이 갈게요. 당신 혼자 가면 또 내 병원비는 계산해서 빼놓을 것 같아. 성호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이번에는 당신 무릎부터 넣고 계산하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오래 사용하지 않던 통장 3개를 들고 제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자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말고 제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계산 맞습니까? 저장, 연금을 반으로 가르자 통장에 이름이 생겼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에 전날 계산한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성호 씨의 예상연금 102만 원 가운데 51만 원은 지금 받습니다. 나머지 51만 원만 3년 동안 미룹니다. 그러면 현재 매달 부족한 생활비는 17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년 동안 필요한 다리 자금은 약 4,280만 원입니다. 선자 씨가 물었습니다. 다리 자금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생활과 나중에 늘어난 연금 사이를 건너는 돈입니다. 선자 씨는 가져온 통장 가운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통장 표지에 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관리비하고 식비, 보험료 내는 통장이에요. 두 번째 통장에는 약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비하고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을 남겨둘게요. 저는 세 번째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 통장은 달이라고 하시지요. 미뤄둔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생활비가 부족한 달에만 꺼내 쓰는 돈입니다. 성호 씨가 통장 3개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돈이 한 곳에 있으니까 조금만 빠져도 전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왜 줄어드는지 모르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선자 씨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봉투 앞에는 오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 달에 15만 원씩 넣고 그 달 안에 우리를 위해 쓰려고요. 병원 갔다가 밥을 먹든 가까운 곳에 다녀오든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돈 때문에 미루지 않으려고요.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꼭 그 달 안에 다 써야 해. 선자 씨가 웃었습니다. 당신한테 맡기면 또 냉동실에 넣을 거잖아요.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성호 씨도 웃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국민연금 일부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선자 씨가 치료를 미뤘던 정형외과였습니다. 치료실 앞에서 선자 씨가 말했습니다. 한번 치료받는다고 갑자기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성호 씨가 병원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아프면서 돈만 지키는 건 이제 그만하려고. 치료비는 약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두 사람은 길 건너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성호 씨가 오늘 봉투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선자 씨가 물었습니다. 병원비도 썼는데 국밥까지 먹어도 돼요. 병원비는 약이 냈고 국밥은 오늘이 사는 거야.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에게는 퇴직 후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사용한 돈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이 들어온 날, 성호 씨는 입금 알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선자 씨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월급이 다시 들어온 것 같네. 그 말을 하고 나자 성호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37년 동안 매달 자기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돌보고 가계부를 쓰고 적금을 부으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성호 씨는 선자 씨와 은행을 찾았습니다. 선자 씨 이름으로 작은 통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날마다 3만 원을 자동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선자 씨가 물었습니다. 3만 원으로 뭘 하라고요? 커피 몇 잔 마시면 끝나겠네. 그래서 3만 원이야. 큰 돈을 주면 또 생활비에 보탤 거잖아. 이건 당신이 어디에 썼는지 나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야.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지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줘. 선자 씨는 새 통장 표지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썼어? 선자 씨는 통장을 닫았습니다. 다음에 상담사 선생님 만나면 보여드릴게요. 몇 달 뒤 두 사람은 그 통장을 들고 제 상담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6장 빨간 선과 3만 원짜리 편지. 성호 씨는 처음보다 편안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밥 통장과 약 통장, 다리 통장과 작은 통장 하나가 놓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도 새벽마다 은행 앱을 확인하십니까? 성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잔액부터 보지 않습니다. 밥 통장에는 한 달치가 있는지, 약 통장은 건드리지 않았는지, 다리 통장으로 몇 달을 더 건널 수 있는지 봅니다. 선자 씨가 작은 통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편지입니까? 선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 쓰는 편지는 못 쓰거든요. 매달 3만 원씩 보내는 게 이 사람 방식의 편지예요. 성호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선자 씨는 첫 번째 입금 내역을 펼쳤습니다. 보낸 사람 박성호, 3만 원. 결혼하고 나서 제 통장에 이 사람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예금 1억 2천만 원보다 이 3만 원이 더 오래 보이더라고요. 성호 씨는 처음 가져왔던 5년 연기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신청서 위에는 제가 그었던 빨간 선 2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 선이 제가 더 받을 돈을 막는 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집에서 먼저 없어지고 있던 걸 막아준 선이더군요. 뭐가 없어지고 있었습니까? 집사람 치료하고 같이 밥 먹는 시간하고 아들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을 용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 부부가 돌아간 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어머니 병원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36%만 보여드려서 미안해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이번 주말에 내 엄마하고 밥이나 먹자. 비싼 데 말고
내 엄마가 먹고 싶은 대로 가자. 저는 전화를 끊고 병원 봉투 뒷면에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연금은 숫자만 키우는 돈이 아니라 남은 생활을 지키는 돈이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것이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충분하고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자금이 준비된 분에게는 연기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계속 부족하거나 병원비까지 미루고 있거나 예금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현재 생활을 지나치게 줄이고 있다면 더 늦게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첫 번째에는 한 달에 꼭 필요한 생활비를 적으십시오. 두 번째에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매달 들어오는 돈을 적으십시오. 두 금액의 차이가 매달 부족한 돈입니다. 그 돈에 연금을 미룰 개월 수를 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병원비와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돈이 따로 남는지 확인하십시오. 부족하다면 연기 기간을 줄이는 방법, 일부만 미루는 방법, 정상적으로 전부 받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과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가장 커지는 날을 찾지 마십시오.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날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돈에도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정해 주십시오. 밥, 약, 다리, 오늘 아니면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은 편지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댓글에는 그 이름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단어가 지금도 통장 잔액만 보며 치료와 식사와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는 누군가에게 돈을 다시 생활로 돌려놓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